오늘은 이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연일 화제의 인물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준석에서 한동훈은 넘어온 거야? 모르겠어요. 이슈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 제가 한번 한동훈 장관 대구 간 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기를 화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혈자리를 뭔가 딱 누른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막 이슈 붐을 일으키는데 뭔가 거기에 바늘 톡 터트리는 느낌으로 바늘 콕 찍어서 터트리는 느낌으로 그 한동훈 장관이 뭔가 정책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한동훈 장관이 목을 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안에 있죠. 범위 안에 있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게 왜 많아진 거냐라고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민생 현장으로 나가라. 직접 얘기 들어라.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장관들도 직접 들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순방 기간이 아니면 장관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네. 다른 장관들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유독 더 눈에 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역에서도 기차표 3시간 동안 이렇게 미루면서까지 사진 찍어주고 했던 거 가지고 일각에서는 업무 시간에 무슨 사진 찍어주고 사진을 찍냐 하는데 그때 원래 예약된 기차 시간표가 7시였어요. 일과 시간 이후죠. 근데 그 시간을 10시로 늦춰서 본인 업무 시간 외에 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딴 장관들은 근데 약간 부럽겠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나가고 있는데 유독 언론에서는 한 장관에 대해서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딴 장관들이 좀 억울하긴 하겠네. 왜 우리는 안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한동훈 장관 이제 이승환 위원장 얘기는 했지만 이제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확실하죠.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총선에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이게 이제 11월 21일 그러니까 오늘인 거죠. 오늘 오전 아침 새벽 일찍 나온 내용인데 급하게 좀 낸 것 같아요.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싸우다가 이제는 창을 들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마디 지지 않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는 내가 선수로 가서 창 들고 한번 너네도 찔러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향이 굳은 거라고 합니다.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언제가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가 문제고? 그치. 근데 아마 최소한 12월은 지나야 될 거고 국회 이제 12월 10일까지인가? 12월 12일. 10일 그때까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딴 기사를 봤는데 12월쯤에 뭐 인사 개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름이 빠졌다 뭐 이런 기사도 보긴 물론 했어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1월 공직자 이제 사퇴해야 되는 시기가 1월 11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까지는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나와도 내가 봤을 때 워낙 인지도도 높고 또 나와서 이제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파급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12월에 안 나와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미 벌써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다닐수록 언론이 따라붙어 주기 때문에 그때 1월 달쯤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러니까요. 뭐 바로 그 다음 기사로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게 무슨 기사냐면 이거예요. 이거다. 출마설은 커지는데,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걸로 가닥은 잡았는데 일단 당장 12월 개각에서는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법무장관 역할을 하다가 한 1월 정도, 그러니까 거의 후보자 등록 직전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퇴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직전에 나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밑에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충남 예산으로 간다고 하고요. 박민식 장관이 성남 분당으로 간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부총리 추경호 의원은 사실은 이제 지역구가 있으시고 이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례대표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것 같아요. 여하튼 12월에 대거 출마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 12월 개각에선 이름이 빠졌다는 거를 네. 다른 의미에서 조금 의미 있게 봤는데 네.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확인된 건 없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비대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비대위 맞아요. 네, 비대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비대위를 출범을 만에 하나 비대위를 이제 출범을 시키려면 그 12월 달에는 해야 되거든. 그렇죠. 12월 달에는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막 돌았었잖아. 네. 나는 방송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정치적 자산을 비대위원장으로 쓸 수는 없다.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12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톱니바퀴가 막 굴러가기 시작을 할 텐데 그게 만약 비대위가 됐던 뭐 또 다른 모습이 우리가 취하게 됐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기사는 내려주시고요. 그 이승환 위원장님의 한동훈 역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국민들이 지금 열광하시는 이유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 정치인상이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양김시대 때 김영삼, 김대중 때만 하더라도 선구자 타입이었거든요. 선구자? 우리 민주주의란 게 있다. 우리 거기로 가자 하고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선구자형 리더십이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민주투사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항해서 싸워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왔던 그 정치 리더십 상은 그 자수성가한 흑수저들. 네. 뭐 홍준표 대표, 이정현 대표 예전에 막 했을 때 내가 더 고생했니, 네가 더 고생했니 하면서 그때 정치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스토리예요. 스토리. 네. 스토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좀 각광해 주셨던 정치인 리더십 상이 저는 이준석이었던 것 같아요. 뭐 MZ 세대란 단어가 나오면서 뭔가 좀 새롭고 예측 불가능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서도 능력은 있고 그게 이준석까지의 어떤 정치 지도자 상이었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치 지도자 상 같은 경우는 일단 검증된 엘리트다. 검증된 엘리트. 검증된 엘리트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한동훈의 지금 리더십 스타일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런 리더십을 선호해서 한번 저렇게 당 대표까지 해줬는데 역시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은 정치의 리스크다. 지도자상으로 삼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러한 반사 이익이 한동훈 장관에게 비춰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 뭐 굉장히 권력자로 비춰지고 엘리트로 비춰지고 뭐 그 있는 집으로 비춰지고 엄친아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국회 오면 굉장히 약자입니다. 180여 명의 그 야당 의원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지지 않고 할 말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반전이 뭐냐면 만났던 사람들 모두 저렇게 교양 있고 소통 잘하고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어필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동훈 장관 인기가 많네 이걸 어디다 쓸까가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상이 저렇게 바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번 총선이나 인재 영입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된 엘리트 또 이 검증된 이렇게 정치 전문가 저희 셋처럼 그런 모습들을 많이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도 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총선이 될 수도 있다. 심판 총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거의 일심동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윤석열 정권과 정권의 어떤 상징 중에 한 명인 한동훈 장관이 나왔을 때 과연 차기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동훈 장관을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방금 승환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고 네, 네. 나는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은 나는 뭐 한동훈 장관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일단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검증된 엘리트 아니면은 뭐 검증된 실력 이런 거에 더 이거와 덧붙여서 우리 셋이 또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있잖아.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인가? 네. 그러면 이제 겨우 시은 이제 51세가 됐는데 그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세대 교체의 하나의 선봉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그런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나는 그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개로 이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별개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그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게 약간 이미 벌써 개인적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인정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을 계속 우리가 많이 본 거는 그래도 상임위에서 봤는데, 그렇죠.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봤는데, 많이 봤죠. 법사위에서 네. 많이 봤는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건 요 근래 와서 보기 시작했단 말이지. 하긴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소통도 꽤 잘하고, 뭐 승환이가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동훈 장관이 뭐 장관직을 벗어 던지고 총선에 뛰어들어서 전국을 누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구에 가서 일단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한동훈 장관 혼자만의 개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긍정적이 되면은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좀 그거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 뭐 한동훈 장관 나와서 사람들하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정치인 제목이네.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효과로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승원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데 이분이 약간 나왔을 때 오히려 총선에는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니까 더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지적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뭐 대통령의 의지로 당의 부름으로 나가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순순히 정치를 할 거면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로 정치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누가 발목 잡아서 검찰총장이 끝까지 있던 거 아니잖아요. 네, 또 그렇죠. 누가 등 떠밀어서 그 정치하겠다고 나가신 게 아니고 맞아요. 누가 멱살 잡아서 입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자기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정치를 선언하고 입당하고 당의 절차인 경선 과정을 따라서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정치를 하려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일단은 정치 선언 그 장관 사퇴하고 정치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좀 그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그리고 이제 입당해서 당의 절차대로 가는 것. 거기에서 경선을 하던 뭐라던 그 절차대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당의 요청으로 뭐 대통령이 내보내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재영 형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나 뭐 당 선거 자체를 이끄는 사람이 한동훈이 되는 건 좀 반대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예를 들면 선거에 지휘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거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인기가 있는 인물 어디가 딱 나와서 간판이 된다고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후보자를 기존에 있던 누군가를 잘라내야 하는 컷오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칼질을 한 데다가 누군가 또 떼어놔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있는 갈등도 중재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총선 지휘라는 건 종합예술의 성격인데,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이 그 선거를 치러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자가 돼서 선거를 치러서 국민의힘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전체 선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긴 해요. 형님 생각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역할론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구는 어디로 보세요? 그나마? 지금 뭐 일단 지역구를 어디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너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 어딘지는 뭐 찝을 수가 없고 뭐 사실 비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한동훈 장관이 일단 선거를 전체 선거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큰 리스크이고 다만 한동훈 장관을 너무 쉬운 곳에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쉬운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또 이걸 사지에 몰아넣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이기는 선거가 있고 지는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얘기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데를 지면은 그게 망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이길 수 있는데 지지 않을 곳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곳 여기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 취지에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저기 지금 댓글 중에 김인규님께서 부산은 어떤가요?라고 하는데 저 인규가 우리가 아는 그 인규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를 선언하게 되면 절차 과정이 끝나면 그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 붙을 것인가. 그거 재밌어. 근데 이게 진짜 정말로 센 사람하고 붙겠다 하면은 뭐 이재명하고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 8.6 운동권의 상징권 누가 나오면 거기 가서 붙는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누구에 대한 인물이 아니면 그 다음은 어디서 할 것인가 이건데 저는 여기에서 이 어디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선거는 권역 선거이자 베이트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에 그 얘기했어요. 동부권으로 오셔라. 같이 한번 해보자. 제 희망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하태경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도 이제 갔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물어봤는데 동북부로 안 오시나요? 했는데 동북부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안 오시지 않을까. 일단 하태경 의원은 안 오는 것 같고 하태경은 한동훈 장관은 저는 오히려 편한 지역구 가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요한 카드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데 이 카드를 어떻게 쓸까인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스타일 자체가 예를 들면 뭔가 험지에서 스킨십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브랜드라는 면에서 그게 잘 안 맞고 험지일수록 약간 보면 우리 옛날 이정현 대표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그 험지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을 때 아주 그냥 막 아니 저도 뭐 마찬가지고 험지잖아. 네, 그런 데서는 진짜 약간 촌부처럼 막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려면 조금 더 편한 지역구로 가서 오히려 전국 선거를 좀 바라보는 게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가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식으로 서포트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생각이에요. 나는 반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쉬운 지역구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기는 지역구가 있고 지는 지역구가 있는데 이기는 지역구를 질 때가 있어. 그게 언제였냐면은 이 말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종로에 나왔을 때 정세균하고 붙었을 때 그때 초반에 굉장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선거를 돌입했는데 그때 지원 유세를 다른 인근 지역에 가서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쉽게 보냐? 우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면은 지역에 아니고 딴 데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느냐라고 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16년도 선거였거든. 그래서 20년도 선거는 오세훈 그 당시 이제 광진에서 출마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지역구를 나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어차피 어떤 지역구를 가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거기서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 정치적 카드가 전국 유세에다 쓰면은 더 훨씬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겠네라는 결정이 나면 그건 지역구로 보면 안 되고 그럴 때면은 비례로 보는 게 낫지. 차라리. 차라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우리 슈퍼챗도 좀 읽겠습니다. 먼저 S 님께서 이렇게 2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이준석 보면 답답하다가 한동훈 보면 속이 뻥 뚫립니다. 내용 있는 한동훈과 정치 공만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시고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김독전님이 5천 원을 보내주시면서 동네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수컷 외치면 이번 선거 압승할 듯 최강욱 사퇴 안 하면 흐흐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강욱 얘기는 좀 이따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서 우리가 시간이 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